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장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정보기구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구는 이제 총리 산하에 모사드가 해외정보부로 있고, 국내 보안 방첩으로서 샤박 또는 신베트라고도 하죠. 신베트가 있고, 국방부 산하에 이제 아만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경찰청이 있고, 또 외무부 산하에 정치연구센터가 있죠.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정보기관의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오랜 이제 유랑과 국가 재건 운동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 정착해 있던 유대인은 로마 제국 탄압으로 AD 70년 이후에 세계 각지로 흩어졌고 19세기 후반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이중 약속과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 결정은 아랍과 유대인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군사 정보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중대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후 1993년 오슬로 합의로 평화가 시도되었는데 내부 반대와 테러로 인해서 갈등은 지속되었고요. 독립 이전에는 하쇼메, 하가나, 팔마, 쉐이와 같은 비밀 군사 및 첩보 조직이 단계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집단 농장 방어에서 출발해서 무장 조직, 특수부대, 정보 조직으로 발전을 했고 훗날 이스라엘 정보 기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정보 기관은 이제 유랑 경험과 생존 위협 속에서 이제 형성된 자유적인 조직이 점차 군사 정보 조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948년 건국 직후 총리 벤구리온에 의해서 정보 체계를 정비하면서 군사정보부, 그다음에 국내 보안함당 신베트, 또 외무부 산하의 해외정보조직 등 3개의 정보기관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1949년 정보기관 간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 즉 바라시가 설립되었고 정보조정연구소를 거쳐서 1951년 독립적인 해외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창설되었으며 군사정보부는 1953년 아만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한편 48년 5월 영국의 위임 통치의 종료와 과거 벨포어 선언의 영향 속에서 아랍과 유대 간의 갈등이 폭발하였고 이것이 이제 벤구리온의 이스라엘 건국 선언 직후에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중동 전쟁부터 지금 현재 이란 전쟁까지 보시면은 먼저 이스라엘은 건국 직후에 주변 아랍국들과의 4차례 중동 정전을 겪으면서 안보 환경이 극도로 이제 악화되어 왔죠. 그래서 1차 중동 전쟁은 1948년, 건국 직후에 49년, 1948년에서 49년 사이에 건국 직후가 되겠죠. 이때 아랍 국가들과의 독립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2차 전쟁은 수에즈 전쟁이 이제 되는데요. 1950년도에 나세르, 20대 나세르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에 대응해서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가 이집트를 공격하면서 발생했고 3차 중동 전쟁은 이제 1967년 6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현재 공격으로 압승을 거두면서 가자 지구와 골란 고원 등을 점령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4차 중동 전쟁은 이제 1973년도 욤키프루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아랍 측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어서 초기 열세를 겪었으나 결국 반격에 성공하였고 정보 실패로 인해서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분쟁은 지속되어서 2023년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였고 하였는데 이제 이때 수십 년 만에 최대 충돌로 확대되었다가 작년 초에 장기 휴전으로 이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이제 한편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었는데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에 본격화됐는데 이란은 헤즈볼라 등의 시아파 부장 세력들을 지원하는 대리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과 군사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서 공습을 지속해 왔는데
양측 간의 긴장은 점차 고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 정세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협력하는 가운데 이란 및 친이란 세력과의 군사적인 충돌이 간접적인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전면전보다는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등 여러 지구에서 국제적인 충돌과 대리전이 반복되면서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정보 공동체는 보시면은 중동 유일의 의회민주주의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작은 영토와 인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보 공동체를 형성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체계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통치 시기 지하 군사 조직에서 기원을 했고 자위 조직인 하가나, 산하 정보 조직인 샤이와 유대인 이민을 담당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들 조직은 국가 건국 과정에서 직접 기여함으로써 국민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현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사드는 1951년 설립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해외 정보기관이 되겠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형성된 국가 정체성과 시원해짐을 바탕으로 국가 생존과 민족 재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해 왔습니다. 주요 임무는 해외 정보 수집, 비밀 공작, 대테러 활동이고 샤프림 유대인의 연락망과 또 메사다 비밀 공작과 또 키돈, 암살 납치 전담 등의 조직을 통해서 다양한 특수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주요 임무는 이제 해외 정보 수집, 비밀 공작, 대테러 활동 등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인원은 약 1200명 규모로 수집, 분석, 기술, 공작, 힘전 등 기능별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 유대인 협조망인 샤림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1951년 미국 중앙정보국과 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해서 유선정보, 통신감청, 암호해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고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공산권과 아랍권에 대한 고급 인간정보와 대테러 정보를 제공받는 등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어서 군사정보국인 아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만은 이스라엘군 소속의 핵심 정보기관으로서 전쟁 위협 판단을 중심으로 군사정보 수집과 분석, 통신감청, 영상, 신호정보 통합, 그리고 군민 정보기관 간의 정보 조종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특수부대인 샤란 메트카를 통해서 대테러 작전도 수행을 해왔고 약 7,000명의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는 최전선에서 적을 직접 관찰하고 포로와 첨단 기술 수단을 활용해서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는 강점을 지닌 반면에 1973년 욤키브르트 전쟁에서 기습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정보 판단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후 연구 기능 강화와 상급자에 대한 이견 제기 제도, 즉 사이먼 터브 절차와 악마의 변론 조직을 도입을 했고 위성 등의 기술 정보 수단을 확대하고 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서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샤박은 국내 보안 방첩 조직인데요. 1948년 설립되었고 이스라엘 국내 정보 방첩 기관으로서 국내 정보 수집과 방첩 활동을 핵심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 등 테러 조직의 활동을 감시 대응하고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파악하고 해외 공관원의 보호와 내부 외부의 전복 및 테러 위협을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조직은 이제 일반 보안, 아랍, 비아랍 담당의 3개 작전부서와 지원부서로 구성되고 특수보안 조직과 협력해서 국내 안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학관계국인데요. 과학관계국은 1957년도 시몬 페레스 주도로 국방부 산하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기관이
과학기술 정보기관인데 핵개발 보안과 군사과학기술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전자, 항공, 탄도 등 군사기술 첩보를 해외에서 수집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공작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8년도 조나단 폴라드 사건으로 해체되었고 이후 기능은 일부 부처로 이관되었으나 과학기술 정보 수집 활동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정치연구센터인데요. 1948년 외무부 정치국으로 출발해서 1951년도 모사드 창설 이후에 해외정보 기능이 축소되었다가 73년도 욤키부르 전쟁 이후에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서 확대 개편된 기관입니다. 주요 임무는 이제 중동 지역의 정치 동향과 언론, 여론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고 미국 국무부의 정보조사국인 INL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동실과 국제실 등 약 1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국가정보활동과 전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첩보 수집 활동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정보 수집 활동은 이제 해외 첩보원을 활용한 인간정보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대표적으로 헬리코에는 시리아에 침투해서 군사기밀을 입수하여 1967년도에 전쟁 승리에 기여했고 볼프강 로즈와 슐라 코엔도 이집트와 레바논 등지에서 핵심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반면 조나단 폴라드 사건으로 미국과의 갈등을 초래하면서 라캄 해체의 계기가 되었죠. 정보 실패의 사례로는 1973년 욤키부르 전쟁 당시에 정보 판단 실패로 기습을 예측하지 못한 점과 모사드 내부의 허위 보고 사건, 그리고 스위스 도청 사건 등이 있고, 이것이 이제 기관 간의 갈등과 분석 오류의 위험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보 자립을 위해서 자체 영상 첩보 유성을 보유하고 인도, 터키 등과 정보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술 정보 수집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밀 공작 활동은 정치 공작, 암살, 납치, 그리고 군사기술 획득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정치 공작의 대표 사례인 라본 사건은 이제 이집트 내의 위장 테러를 통해서 외교관계를 결혼하려 했으나 국내 정치 활동을 초래한 바 있고 주요 이제 성공 사례로는 이제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만 납치와 미네 올림픽 테러 관련된 조직원 암살, 그리고 핵정보 유출자인 반원을 납치하는 등의 성공 사례가 있었고, 반면 이제 노르웨이 릴레 함메르 사건과 칼리드 메살 암살 시도는 이제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은 미국 21 전투기 확보와 프랑스 고속정 도입, 고농축 우라늄 획득, 미라지 전투기 설계 입수 등 다양한 공작을 통해서 무기와 전략 물자를 확보하며 군사력과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방첩활동인데요. 이스라엘 방첩활동은 공산권과 아랍권을 대상으로 한 간첩 색출과 내부 보안 유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산권 관련으로는 핵과 과학자와 정치인 등이 소련 동구권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었고 아랍권 관련으로 이집트, 시리아 등의 첩보망과 협력한 인물들이 다수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첩활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2차 그 라이빈 암살과 같은 내부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오슬로 협정 이후에 하마스 폭탄 테러를 막지 못하는 등의 보안 실패 사례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베트의 고문과 인권 침해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1999년에는 대법원 판결로 가혹한 신문 기법이 불법화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보기관의 개혁과제인데요. 정보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력과 통제를 위해서 조정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라시는 1949년에 설립되어 모사드, 신베트, 아만 등 주요 기관 간의 정보 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의장은 모사드 기관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후 변화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도입되어서 수상을 중심으로 정보기관 활동을 총괄 감독하고 기관 간의 정보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전망인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간의 임무 중복과 과도한 경쟁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조정 통제 기능이 미흡과 공작 활동 편중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예요원의 퇴진과 관료와 정책 결정자와의 불신, 조직 간의 갈등, 사기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서 정보 조직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조직 일부 공개와 공개 채용 확대, 기술 정보 수집 능력 강화, 불법 행위 근절 등의 개혁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국 등 우방국과의 정보활동 제한과 갈등, 외교적인 고립, 그리고 헤즈볼라 등 주변 적대 세력과의 긴장으로 인해서 정보 수집 환경이 더욱 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5에서도 국가정보협력 통제 분야인데요. 23장을 생략하고 마지막 장 24장 국가정보 통제와 발전 방향 페이지 573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